이 문장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끔하신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 늘어나는 기대 수명에 비해 소득이나 노후 자금은 늘 부족하다는 생각, 주변에서 이미 은퇴했거나 은퇴를 준비하는 선후배들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렇게 저축해서는 내 노후가 보장될까? 하고 고민하는 분들 말이죠. 사실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 30년 가까운 시간을 자금의 뒷받침 없이 보내야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느낌을 받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평생 일만 하다 끝내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은퇴해서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이란 말 그대로 일하지 않고 쉬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축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만으로 하루아침에 부를 이룬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퇴를 꿈꿀 때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나의 생활 패턴, 지금까지의 저축 혹은 투자 습관, 현실적인 목표 설정입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가 흔히 빠지는 함정, 그리고 그 함정을 피하기 위해 어떻게 은퇴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구어체로 풀어보겠습니다. 1. 적금 한 달에 20만 원 이거 모아서 노후가 되긴 하나요? 어씨 41세 평범한 직장인. 어씨는 40대 초반의 직장인으로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월급은 세후 300만 원 초중반 정도이며 결혼해 아이도 1명 있습니다. 퇴근 후 잠시 쉬는 것 외에는 딱히 취미도 없고 특별히 과소비를 하는 편도 아닌데도 매달 남는 돈이 얼마 없다고 해요. 겨우겨우 20만 원 적금을 넣고 그 외에 작은 주식 투자 계좌에 10만 원 정도 넣고 있는데 사실 이마저도 큰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끔 주변에서 주식이나 코인으로 큰 돈 벌었다는 소식이 들리면 나도 거기에 뛰어들어야 하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 역시도 쉽지 않다는 걸 알기에 선뜻 행동에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문제는 어씨 본인도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저축해선 죽을 때까지 일해야겠다고요. 정말 문제는 어씨가 60세 혹은 65세가 되었을 때 지금처럼 매달 3,050만 원을 저축한 것만으로는 부족한 노후 자금이 마련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입니다. 퇴직 후에 쓸 목돈이 필요할 때 급하게 대출을 받거나 아이 학자금 등 이미 인생의 다른 시점에서 대출이 있을 경우 빚에 빚을 더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해결책으로는 우선 목표 설정이 시급합니다. 어씨가 나중에 어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한지, 언제쯤 은퇴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그 나이에 맞춰 어느 정도 연금 혹은 투자 수익을 확보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해야 해요. 예를 들어 현재 지출 내역을 꼼꼼히 살펴서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고 남은 돈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주식이든 ETF든 혹은 간단한 펀드 가입이든 적금보다는 다소 위험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상품을 알아보는 거죠. 중요한 건 난 돈이 없으니 투자도 못한다라고 포기하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겁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투자해서 복리로 굴리는 습관이 은퇴 시점에 훨씬 큰 금액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2. 부동산만 믿고 은퇴 준비했는데 이게 맞을까? B씨 52세, 자영업자에서 직장인으로 재취업. B씨는 50대 초반으로 한때 자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최근 2년 동안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과거 부동산 호황기에 작은 아파트를 하나 구입했고 집값이 올라 어느 정도 시세 차익도 봤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 팔면 여유 자금이 생겨서 은퇴해도 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50대가 되면서 주변 사정이 변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비가 점점 늘어나고 예상치 못한 부모님의 병원비 부담도 커지면서 아파트를 팔아야 하나? 라는 고민이 생긴 거죠. 결국 부동산 매매 시장이 전처럼 활발하지 않자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나이를 먹어가니 재취업도 쉽지 않고 지금 다니는 회사가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유지될지 아무도 장담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B씨가 말하는 가장 큰 고민은 바로 유동성 문제입니다. 종잣돈은 집 한 채에 묶여 있는데 그걸 팔면 당장 살 곳이 애매해지고 그렇다고
전세나 월세로 옮겨서 목돈을 쥐자니 아이들이 있는 상태에서 생활 기반이 크게 흔들립니다. 또 다른 문제는 생각보다 은퇴 후 지출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직장 생활 안 하니 옷값이 줄어들고 출퇴근 교통비도 안 쓰지 않을까? 라고 여기는 분들이 많은데 막상 은퇴 후에는 여유가 생기자 교재비나 취미활동비가 더 들 수도 있고 여행이라도 가고 싶으면 순식간에 수백만 원이 지출됩니다. B씨는 이제야 부동산 한 채만 갖고 있어서는 안심할 수 없구나라는 걸 절실히 깨닫고 주식이나 채권 또는 월 배당 상품 같은 여러 형태의 투자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분산 투자의 중요성을 몸소 실감한 셈이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은퇴 준비는 단순히 자산 가치 상승에만 기대서는 안 되고 유동성과 현금 흐름을 어떻게 안정적으로 확보할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3. 은퇴는 멀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했다가 막상 60살 넘으니 겁이 납니다. CC 63세 은퇴 후 알바. CC는 올해로 63세이며 60세 때 회사에서 정년 퇴직했습니다. 다행히 큰 병도 없고 배우자와 함께 작은 전셋집에서 지내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좀 쉬자.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퇴직 후 6개월쯤 되니까 돈 문제로 신경 쓸 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어느 정도 목돈으로 들어왔지만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관리비 그리고 간단히 배우자와 함께 여행이라도 가려면 생각보다 지출이 컸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아직 결혼 전이라 때때로 용돈도 보내줘야 하고 경조사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퇴직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원래 계획했던 퇴직금의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결국 CC는 지금 편의점 알바를 새벽 시간에 하고 있고 배우자도 간단한 식당 보조 일을 하면서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연금이나 퇴직금만으로는 생활비가 빠듯하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은퇴 후의 삶이 기대와 달리 계속 일해야 하는 현실로 바뀌면서 다시 한번 미리 준비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이 사례에서 배울 점은 막연히 60세 은퇴하면 국민연금과 퇴직금으로 살겠지라는 안일한 자세가 얼마나 위험한가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우리가 누리길 원하는 삶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또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이 있다 하더라도 매달 나오는 금액이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은퇴 후에도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죠.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한다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목표 금액 설정. 막연히 나중에 편하게 살고 싶다가 아닌 은퇴 후 한 달 생활비로 얼마가 필요한지 그 생활비를 몇 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월 200만 원으로 30년을 살고 싶다면 단순 계산으로 7억 2천만 원 200만 원 12개월 30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인플레이션까지 고려해야 하니 현실적으로는 그 이상의 금액이 필요할 수 있죠. 투자와 분산 그리고 현금 흐름의 균형. 어씨의 사례처럼 적금만으로는 극적으로 불어나기 어렵습니다. B씨처럼 부동산에만 올인하다 보면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식, 채권, 펀드, 부동산 등 여러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고 연금 상품이나 월 배당 ETF 등을 활용해 매달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은퇴 시점을 앞당기지 말고 자신의 몸값을 올려라. 요즘은 60세, 65세는 은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여전히 다양한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충분한 자산이 있고 노후 자금이 든든하다면 일찍 은퇴해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더 늦게 은퇴하거나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파트타임 형태로 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은퇴 전부터 자격증을 따거나 경력을 살릴 수 있는 부업 혹은 온라인 기반의 소득원을 만들어두는 거죠. 라이프 스타일 재설계. 은퇴를 하면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하고 싶은 일이 생기면서 더 많은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은퇴 후에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거나 여행, 봉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미리 예상해 두어야 합니다. 노년에 꼭 하고 싶은 것들을 미리 적어보고 그에 맞춰 예산을 짜보는 거죠. 연금 제도와 세금 구조 이해.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여러 연금 제도가 있고 각 제도마다 세금이나 수령 시기가 달라집니다. 어떤 연금은 연금 개시 연령을 앞당기면 수령액이 줄어들기도 하고 어떤 상품은 중도 해지 시 세금이 많이 붙기도 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고 상황에 맞춰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그렇게 저축해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너무 무섭고 씁쓸한 이야기 같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중요한 현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바라는 은퇴 시점에 편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싶다면 지금 당장 구체적인 계획부터 세워야 한다는 거죠. 어씨처럼 조금이라도 투자해야 하는데 하며 미루지 말기. B씨처럼 부동산 하나면 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벗어나기. C씨처럼 막연히 연금과 퇴직금만 믿다 뒤늦게 후회하지 않기. 물론 사람마다 소득 수준, 가족 상황, 지출 패턴이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불리는 노력과 미래에 대한 구체적인 예상과 대비입니다. 은퇴 준비는 갖고 있는 자산이 많을수록 쉽다고들 말하지만 사실 자산이 적더라도 미리부터 준비하고 조금씩 투자나 저축 패턴을 개선해 나간다면 생각보다 빠르게 안정적인 은퇴 설계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답이 없으니까 라고 체념해버리지 마세요. 작은 습관 하나, 예를 들어 매달 10만 원이라도 더 저축 투자에 돌리는 습관, 혹은 자동이체를 통해 매달 조금씩 ETF를 사들이는 습관 등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려보면서 시간을 가지고 차근차근 실행해 나가면 됩니다. 시간은 돈보다도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리고 우린 아직, 그리고 앞으로도 적지 않은 시간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시간을 조금 더 가볍고 즐겁게 보내기 위해서는 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죠. 그렇게 저축해선 죽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라는 말이 내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지금부터 준비해보는 건 어떨까요? 생각보다 늦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